한문항공 안지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는 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피프티피프티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선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놓고 봤을 때 이 4인조 걸그룹 한국보다도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왔습니다.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상위권에 곧바로 진입을 했고요. K-팝 그룹 사상 최단 기간의 빌보드 100위 안에 드는 쾌거를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둘러싸고 최근에 멤버를 빼가려는 강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멤버들이 원 소속사를 상대로 해서 전속개혁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거든요. 과연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이 시간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10가지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피프티피프티 누가 기획을 했고 누가 권리가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요. 일단 전홍준 대표라고 이분이 참 오랫동안 업계에서 일하셨어요. 거의 30년 동안 일을 하셨고 예전에는 바비킴이라든지 심수봉 씨 그리고 양수경 씨 이런 조관우 씨 이런 분들을 주로 많이 봐왔었는데 걸그룹은 사실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한 만큼 굉장히 명망이 있고 주변에서 호평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2019년 말부터 해서 계속 이 연습생들을 모아서 데뷔를 시켰는데 이들이 지금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홍준 대표가 이 아이들을 빼내려는 외부 세력으로 누굴 지목했나? 그들의 프로듀싱을 맡겼던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전홍준 대표에서 입장을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고양이한테 정말 이 먹이를 맡긴 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프로듀싱을 하고 맡겨놨는데 이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아이들을 빼가려는 그들을 흔든 주체가 됐다. 이게 현재 전홍준 대표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이거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내가 집을 짓습니다.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자재 사고 인부를 사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내가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돈을 냈어요. 그래서 인부를 사서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은 내 건가요? 아니면 그 인부의 집일까요? 당연히 내 집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들을 제작하는데 그동안 80억을 쓴 전홍준 대표가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권리를 부정당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 자, 이 사건 어떻게 불거졌는지 한번 정리를 순차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이 어트랙트가 외부 세력이 멤버를 강탈하려 했다고 폭로를 했고요. 나흘 후 이 어트랙트가 외부 세력으로 바로 말씀드렸던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지목하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다음 날 이 피프티 멤버들이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어트랙트의 문제를 갑작스럽게 지적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루 후 더 기버스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맞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일파만파 번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어트랙트는 왜 이 더 기버스가 멤버를 강탈하려 했다고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전홍준 대표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전홍준 대표가 워너뮤직 코리아라는 큰 회사와 나눈 녹취록인데 여기서 보면은 200억의 바이아웃을 제안드린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200억을 주고 피프티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누구랬죠? 그 집을 지은 주인? 전홍준 대표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를 했냐? 그걸 물어보니 바로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랑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내 집을 제3자가 파는 것을 주고받았다. 당연히 나한테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궁금증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멤버들은요. 정산이 불투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문제를 삼았어요. 불투명한 정산, 건강관리 위반, 지원 부족. 자, 첫 번째 정산 불투명 얘기를 해볼게요. 정산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버는 돈이 있어야지 나누죠. 근데 이들 그동안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다고요? 전홍준 대표의 주장은 80억입니다. 그런데
이 80억이 다 들어갔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니까 확답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룹 하나를 연습생 때부터 해서 데뷔까지 최소 30억 원 안팎의 돈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금액이에요. 통상적인 금액.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들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그 돈을 모두 다 탕감을 하고 수익으로 전환이 됐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결국은 노래가 잘 됐으니까는 저작권 수입이 들어오겠죠. 저작권 수입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한 5개월이 지나야 들어옵니다. 그 결과 이들이 3월에서 4월부터 반응이 왔으니까 최소 8월에서 9월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인 정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산 내역을 지금부터 얘기를 한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업계 사람들이 보기에 그다지 타당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 뮤직으로부터 90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이미 돈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피프티를 위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쓰이고 또 정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건 인터파크 쪽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90억은 피프티를 제작하라고 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홍준 대표는요. 여러 가수들을 제작을 하고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투자금으로 90억 원을 내려준 거지 피프티를 위해서 쓰라고 내려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이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피프티는 아직까지도 결성도 되기 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을 갖고 피프티가 문제를 삼는 거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부분인데 피프티 자 지난 5월부터 멤버 아란이 수술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카톡을 안성일 대표와 전홍준 대표가 나눕니다. 그때 보면은 굉장히 몸을 걱정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자 내용은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그 뉘앙스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멤버 아란이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은 건 맞지만 건강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하게 스케줄을 시켰다 이런 식의 주장은 그렇게 와닿는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문자 내용이 전홍준 대표가 보낸 지금 반박하는 문자가 나왔죠. 그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문자요. 반대 문자. 무슨 소리야? 그냥 활동시켜. 그럴 때 아니야. 라는 문자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나왔을 겁니다. 누가 봐도 피프티가 지금 여러모로 굉장히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에게 유리할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정말 지원이 부족했나를 놓고 봤을 때 자, 실제로 이 전홍준 대표는 80억 정도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론 인터파크의 돈을 받았지만 100%다 피프티를 위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고 왜냐면 다른 가수들도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끌어와야 됐기 때문에 노모의 적금까지 털었고 시계를 팔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느낀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제작자, 이 대표가 돈을 구해와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피프티가 활동하는데 지원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활동을 못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강남에 있는 숙소에서 3칸짜리 방에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그다지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 정말 BTS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작은 집에서 7멤버가 매니저와 함께 겨우겨우 힘겹게 살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놓고 봤을 때 4명의 멤버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인 방에서 그것도 강남이죠. 월세가 한 270에서 280 정도 나갔다고 해요. 그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도 업계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일곱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 저작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저작권을 9,000불 주고 자기 걸로 사갔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저작권이라는 거는
보통 그걸 만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곡을 실제로 만든 사람들. 근데 이게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9,000불을 주고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저작권을 사왔다는 거예요. 이 안성일 대표가. 그런데 이 9,000불을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급한 돈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곡비 관련해서 준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이걸 사왔다면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 역시 안성일 대표가 다 갖는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권리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까지 저작권의 이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안성일 대표와 안성일 대표가 운영하는 더 기버스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저작권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도 과연 이 저작권이 정당하게 이 안성일 작곡가에게 돌아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역시 따져볼 문제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8번째 궁금증입니다. 8번째 풀어야 될 궁금증은 바로 피프티피프티에게 90억이 투자됐다. 이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왜 핵심적이냐면은 정산 등을 문제 삼아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투자가 됐는데 그거를 피프티에게 제대로 썼는지를 밝혀라 라는 주장이 그들이 제기한 소송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터파크 측이 만약에 이 투자 계획이 피프티를 위한 투자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프티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주장이 옹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지 과연 누구의 말이 더 옳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상표권 등록입니다. 원래 영어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회사에서 등록을 해놨고 그리고 이 피프티 멤버와 그 가족들이 한글 상표권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표권을 등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봤을 때 등록 시점이 보면은 전홍준 대표 어트랙트를 상대로 이 전속계약 이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 그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 지속적으로 결별을 준비하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 걸그룹 티아라나 NRG 역시 이 상표권을 임의로 등록을 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걸그룹이든 아이돌 그룹이 있을 때 그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순히 회사뿐만 아니라 아이돌 이 멤버들 역시 같이 권리가 있다고 보고 그들이 동시에 상표권을 등록했을 때는 등록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받아주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그래서 그들이 지금 출원을 했지 등록은 된 게 아니거든요. 등록이 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전홍준 대표는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이 가스라이팅이 어떤 얘기냐면은 본인도 안성일 대표를 믿고 모든 걸 맡겼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처럼 아이들 역시 계속적으로 안성일 대표에게 무슨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자기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마치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전홍준 대표의 주장이긴 한데 과연 이 이야기 실제일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들의 입장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10번째 궁금증.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일지 이 부분인데요. 일단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어트랙트 쪽은요. 이 더 기버스에 대해서 허위 용역 계획서를 위조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27일에는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건 역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법원 전에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기소로 볼지 아닐지를 놓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이건 법적으로 판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지금 이 상태에서 피프티가 이 사태를 봉합하고 다시 활동을 하면은 대중들이 과연 그들을 지지해 줄까를 고봤을 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신돌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갈랐다.
그 배를 가르는데 누가 갈랐다? 스스로 갈랐다 해서 할복 거위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수식어까지 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건 현재까지 50-50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연예계 사건을 제가 그동안 많이 취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법적인 다툼에서 이겨도 여론전에서 지면은 활동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결국 대중의 인기, 사랑을 먹고 사는데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고 오히려 반감을 샀다. 이 경우 과연 그들이 원소속사를 등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역시 50 멤버들 그리고 그 부모들 역시 같이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